사과 하나로 가을이 완성되던 시절. 요즘 마트 가면 사과가 한 박스에 10,000원도 안 합니다. 크고 빨갛고 반질반질한 사과들이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서 형광등 아래 놓여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과들을 볼 때마다 저는 60년 전 어느 가을밤 사과밭 담장 밑에서 떨고 있던 10살짜리 꼬마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사과 하나가 지금과는 다른 의미였거든요. 1960년대 중반 우리 마을에는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했고 밤이면 칠흑 같은 어둠이 온 마을을 덮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아이들은 사과밭으로 향했죠. 배가 고파서? 그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달랐어요. 사과 하나를 손에 쥐는 그 순간의 떨림, 그게 우리에게는 모험이었고 세상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달이 너무 밝아. 내일 하자. 학교 끝나고 우리는 늘 동네 정자나무 밑에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구슬치기나 땅 따먹기를 하는 척했지만 실은 그날 밤 작전을 짜는 거였죠. 내일이 음력 20사흘이니까 달이 늦게 뜬다. 그때 가자.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음력 날짜를 다 외우고 있었어요. 보름달 뜨는 날은 절대 안 됩니다. 사과밭이 대낮처럼 환해지거든요. 그렇다고 금음날도 위험해요. 너무 어두우면 발밑도 안 보이고 무엇보다 김씨 아저씨네게가 더 예민해지니까요. 이번에는 내가 올라갈게. 지난번에는 너희가 다 땄잖아. 아니야, 네가 제일 뚱뚱하잖아. 나뭇가지 부러지면 어떡하려고. 야, 나 안 뚱뚱해. 튼튼한 거야. 우리는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역할을 정했습니다. 누가 담장 밑에서 망을 볼지, 누가 나무를 탈지, 누가 사과를 받을지. 군대 작전도 아니고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지만 그땐 정말 진지했습니다. 만약에 잡히면 일단 도망쳐.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잡히면 모른 척 해야지 뭐. 이 대목에서 항상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정과 생존 본능 사이에서 우리는 아직 정답을 찾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중 누구도 혼자 잡혀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저녁밥을 먹을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보리밥에 된장찌개, 무말랭이 반찬을 입에 넣어도 맛을 몰랐어요. 머릿속은 온통 사과밥뿐이었으니까요. 얘야, 너 어디 아프니? 밥을 남기네. 아니에요. 배불러요. 거짓말이었죠. 사실은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곧 사과를 먹을 거라는 기대감에 밥맛이 없었던 겁니다. 밤 9시쯤 온 집안이 잠들 때쯤 저는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미닫이 문이 끼익 소리를 낼까봐 얼마나 조심스럽게 열었는지 몰라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나섰을 때 등 뒤에서 아버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코를 고셨고 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정자나무 밑에는 벌써 3명이 와 있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라 서로 얼굴도 잘 안 보였어요. 그냥 숨소리로 누군지 알았죠. 다 왔나? 응. 그럼 가자. 우리는 마을 뒷길로 갔습니다. 큰 길로 가면 누가 볼까봐 일부러 돌아가는 거예요. 논두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는데 가을벌레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어쩌다 개구리가 개구라고 울면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다가 다시 걸었죠. 김씨 아저씨네 사과밭은 마을에서 가장 큰 과수원이었습니다. 담장도 높고 개도 있고 무엇보다 김씨 아저씨가 밤에도 가끔 순찰을 돌았어요. 개 있나? 글쎄, 안 들리는데? 사실 개는 집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과밭까지는 개를 안 풀어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몰랐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담장 그림자에 바짝 붙어서 움직였습니다. 담장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제일 키 큰 녀석이 손을 깍지 껴서 발판을 만들어줬어요. 하나, 둘, 셋. 저는 담장을 넘었습니다. 담장 안쪽은 다른 세상이었어요. 사과 냄새가 확 몰려왔거든요. 그 냄새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달콤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가을 햇살의 냄새, 이슬의 냄새, 흙의 냄새가 다 섞인 그런 냄새였습니다. 나무 밑으로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맨발이라 땅이 차가움이 발바닥으로 전해졌어요. 풀이 축축했습니다. 이슬이 내렸거든요. 손을 뻗었습니다. 사과가 만져졌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손끝에 닿는 사과의 매끄러운 표면, 약간은 차가운 촉감. 제 손이 떨렸어요. 흥분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사과를 살짝 비틀었더니 똑 하고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쉬웠어요.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깜짝 놀랐지만
주인은 조용했습니다. 두 손으로 사과를 감쌌을 때 그 무게가 느껴졌어요. 묵직하고 따뜻하고 살아있는 느낌. 낮에 햇빛을 받은 온기가 아직 남아있었던 거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지에 사과를 한번 문질러 닫고 입에 갖다 댔어요. 그리고 아삭하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사과즙이 입안에 가득 퍼지면서 새콤달콤한 맛이 혀를 감쌌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그 시원함이란.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야, 빨리 따. 왜 먹고 있어? 담장 밖에서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무를 올려다 봤어요. 아직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욕심이 났죠. 하나 더. 나무를 탔습니다. 다행히 가지가 튼튼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사과가 더 크고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사과를 따서 아래로 던졌어요. 아야, 머리에 맞았잖아. 미안. 파다. 우리는 킥킥 웃으면서 사과를 담았습니다. 5단의 바지 주머니에 손에. 아마 10개쯤 땄을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김씨 아저씨 목소리였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나무 위에서 얼어붙은 채로 아무 말도 못했죠. 아저씨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어요. 그 불빛이 이리저리 흐르며 우리를 찾았습니다. 도망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나무에서 뛰어내렸어요. 발목이 삐끗했지만 그냥 뛰었습니다. 옷 속에 있던 사과 2개가 떨어졌지만 주울 여유도 없었어요. 담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친구들이 담장 밖에서 저를 끌어올렸어요. 바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놈들아. 서란 말이야. 뒤에서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이미 담장을 넘어 논두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넘어질 뻔했고 눈에 빠질 뻔했고 서로 부딪혔지만 그냥 달렸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더는 못 뛰겠을 때 우리는 정자나무 밑에 도착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어요. 후. 우리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키키키. 너 바지 찢어졌어. 너는 얼굴에 흙 잔뜩 묻었어. 우리 살았다. 우리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무서웠지만 그래서 더 재밌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사과는 챙겼어. 응, 3개. 나는 2개. 나는 하나. 떨어뜨렸어. 합쳐보니까 7개였습니다. 달빛 아래서 사과를 꺼내놓으니까 그게 보물처럼 빛났어요. 어떻게 나눠? 공평하게 나누자. 4개는 4명이서 하나씩, 나머지 3개는. 우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작은 녀석이 말했어요. 우리 형한테 하나 줄래? 형이 아파서 학교도 못 가거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2개가 남는데 하나는 나무 탄 녀석이 가져가고 하나는 김씨 아저씨 집 앞에 갖다 놓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왜? 미안해서. 우리는 또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김씨 아저씨 집 대문 앞에 사과 하나를 살짝 놓고 오기로요. 각자 사과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제 사과를 한 번 더 베어 물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달았어요. 아니, 어쩌면 그때 제 마음이 더 달았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우리는 태연한 척했지만 눈만 마주치면 웃음이 났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너희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니? 맨날 졸던 애들이 오늘은 눈이 말똥말똥하네.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크게 대답해서 도리어 의심을 샀습니다. 점심시간에 김씨 아저씨가 학교 앞을 지나가셨어요. 우리는 담 뒤에 숨었죠. 아저씨는 교장 선생님과 뭔가 이야기를 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가셨습니다. 우리 걸렸나? 에이 설마. 그런데 5교시가 끝나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김씨 어른이 오셨는데 어젯밤에 너희 반 학생들이 사과밭에 있었다고 하시더라.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하시더라. 네? 대문 앞에 사과 하나가 놓여 있었대. 누가 미안해서 갖다 놓은 것 같다고. 요새 아이들이 정말 착하다고 하시면서 학교에 사과 한 박스를 기증하셨다. 교탁 위에 사과 한 박스가 올려졌습니다. 자, 한 명씩 나와서 하나씩 가져가거라. 우리는 멍하니 그 사과 박스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훔쳤던 바로 그 사과들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따지 못한 더 크고 탐스러운 사과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과 하나를 집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컸어요. 그리고 무거웠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과는 어젯밤 몰래 따먹은 사과보다 훨씬 달았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몇 번 더 사과서리를 계획했지만 실행하진 않았어요. 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날 밤 이미 필요한 걸 다 배웠는지도 몰라요. 사과의 달콤함, 우정의 무게, 양심의 따끔함, 그리고 용서의 따뜻함까지. 김씨 아저씨는 그 다음해 가을에도 학교에 사과를 기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아저씨가 돌아가시던 해까지 매년 그러셨죠. 장례식장에 갔을 때 저는 영정 앞에 사과 한 개를 놓았습니다. 어떤 사과보다 크고 탐스러운 걸로 골라서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요즘 제 손주들은 사과를 잘 안 먹습니다. 게임이 더 재밌고 유튜브가 더 신나대요. 사과 깎아주면 할아버지는 왜 맨날 사과만 주냐고 투덜거리죠.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은 사과 하나 때문에 떨어본 적이 있을까? 사과 하나를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웃어본 적이 있을까? 사과 하나가 세상 전부였던 밤을 기억할까? 아마 없겠죠. 그리고 그게 좋은 겁니다. 배고프지 않으니까 풍요로우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저 아이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과 하나에도 이야기가 있고, 사과 하나에도 계절이 담기고, 사과 하나에도 사람의 마음이 들어간다는 걸요. 마트에서 산 사과도 맛있습니다. 크고 달고 깨끗하죠. 하지만 그 옛날 가을밤 담장을 넘어 따먹던 그 사과의 맛은 아마 이 세상 어떤 사과도 따라올 수 없을 겁니다. 그때는 사과 하나로 가을이 완성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이런 사과가 있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